자, 데이터의 제왕 최영형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20장은 아니죠? 예, 10장을 줄였습니다. 15장에서 줄이려고 해가지고 5장까지 못 줄이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5장까지는 안 되겠고 이게 시청자들한테 자료 제공 의미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자, 예. 가볼까요? 자, 예. 데이터. 지금 이제 먼저 경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그동안에 쭉 제가 뭐 대만의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은 가계 이제 실질 소득이 이제 붕괴되면서 예. 자영업과 기업 내수 특히 하는 기업들이 이제 다 주저앉고 있죠. 다 주저앉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수출이 좀 살아나는가 했는데 예. 수출도 지금 위태위태해 보이고요. 거기다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이제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아, 그런 얘기 예.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좀 전방위 쪽으로 지금 그거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운데 정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정부는 지금 돈을 안 쓰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감세를 하다 부자 감세하다 보니까 세수 부족이 생기고 세수 엄청난 펑크가 생기고 그러잖아 매년요. 예. 악순환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게 되고 예. 지출 줄여 보니까 정부가 실종돼 버리는 거죠. 이 어려운 민간이 상황에. 어려울 때 정부가 빚을 예. 내서라도 정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가만히 봐보세요. 경제 정책에서 정부가 두 손 놓고 있어요. 완전히요. 그러네. 지금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가는 게 뭐냐면 옛날부터 얘기했지만요. 이 보수 정권들이 정권 잠잠한 혈안이 돼가지고 아무나 그냥 저기 인기 높으면 갖다 대통령 시킨 거야. 그러니까 뭐 주술 뭐 이런 영적 대화 이런 얘기가 반복해서 튀어나오고 앉아 있고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저 보수 집단들은 뭐냐면 그 속에 자기 입속 챙기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무슨 뭐 상속세 줄이고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한번 볼까요? 이제 예. 또. 자 가계와 관련해서 소득은 많이 보여드렸는데 예. 엊그저께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예. 정규직 비정규직 이제 이 저기 노동자 규모를 발표합니다. 통계청 기준이지만은 그걸 보시게 되게 되면은 지금 일자리 상황이 가계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일자리입니다. 예. 뭐니 해도요. 그 일자리를 보게 되면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예. 한 12만 3천 명이 증가했는데 정규직 일자리는 한 15만 명이 줄어들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일자리는 한 34만 명이 증가하고 예. 이렇게 돼버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과거에 보여드린 거지만은 소위 풀타임 일자리는 한 210만 개가 줄어들고 예. 14시간 이하는 그러니까 한 18만 이상이 이제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냐면 소위 말해서 역대 최저 실업률, 최고 고용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의 질은 굉장히 악화됐는데 예. 정규직은 이만큼 줄고 지금 비정규직은 이만큼 늘고 36시간 이상은 이만큼 200만이 줄었고 예. 1년 만에 단기만 이렇게 늘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역대 최대 비정규직 규모를 기록했거든요. 올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속에서 최저 실업률, 최고 고용률, 저는 이제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이 사람들.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요. 네. 이분들 거짓말을 너무 그냥 회사에서 잘리고 알바하는 거예요. 예. 지금 말하자면. 회사에서 대규모로 잘리고 알바하는 숫자가 거기다가 그만큼 지금 이제 늘었는데 고용 한파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또 오거든요. 지금요. 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래서 두 번째. 그 결과가 두 번째. 어디에 나오느냐? 두 번째. 이제 소위 말해서 다음 그래프요. 예. 안 넘어가세요. 다음 그래프 안 넘어갑니까? 예. 예. 취약차주라고 해가지고 예.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다중채무자라든가 은행빚을 소득이 못 낮은 갚는 사람이나 사람들이죠. 뭐 이런 예. 사람인데 이거 증가해 가는가 보세요. 예. 저기 파란색 선이 이제 저기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초기고 22년 2배로 늘었네. 쫙 이렇게 해서 증가해 가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러면 취약차주만이냐? 예. 그다음 거 한번 봐보세요. 다음. 이건 취약차주를 이제 제외한 겁니다. 아하. 가게에서 이것도 봐보세요. 마찬가지로요. 취약차주라는 것은 지금 빚을 제대로 못 갚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이제 소득도 낮고 예. 신용등급도 낮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취약차주에 분류가 안 되는 가구들, 가게들, 일반 가구들도 가구들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2배 이상 증가했잖아요. 2배 정도 이상 증가했잖아요. 연체액이 이렇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게가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예. 당연히 자영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출을 못 하니까는. 예.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영업자.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이 예. 증가하는 거 봐보세요. 3배 이상 증가했잖아요. 이거는 3배가 늘었네. 예. 자영업자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취약차주 그리고 일반 가게가 이렇게 연체가 늘어나니까 예. 자영업 예를 들어 식당에서 밥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가운데 속에서 재정은 그러니까 같이 가면 줄어들고 앉아 있는 거죠. 정부는 없어진 상태죠. 정부가 없어졌어요.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가끔 들으셨겠지만은 상가 임대 공실률이 이게 이제 소규모 상가 임대가 일반 이제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많이 재테크로 하는 저건데 이게 지금 2000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가 넘은 8% 기록한 게 이게 역대 최고예요. 2000년 이후에 이 방국 부동산에서 통계 집계한 이후에요. 요즘 웬만한 건물 가면 공실들이 다 있어요. 예. 이게 근데 소규모만 그런 게 아니라 그다음 거 넘겨봐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자료가 체계적으로 잘 신속하게 항상 넘어갈 수 그랬어요. 있어요. 잘 돼 있네요. 중대형 상가입니다. 아하. 좀 이제 그러니까 비싼 상가들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IMF 이거 최고네. 이것도 최고 수준 기록하고 있고 통계 집계 이래 최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거는 코로나 왔을 때 이 공실률 크게 늘었다고 했었는데 그것 때보다 더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더 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다음에 이제 일반 기업들 봐보세요. 일반 기업들 파산 신청. 야, 파산 신청을 봐보세요. 데이터를 확실히 보여주네요. 이거. 그렇죠. 이게 또 2배 이상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450개 정도에서 이거 1000개 정도 가까이 되니까 상반기에 기록한 게 올해 상반기에만 기록한 게요. 1000개 정도 파산을 하고 있으니까는 이것도 2배가 늘었네. 이게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게 2배가 지금 늘었어, 막바지로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그다음 그런 기업 대출 연체. 기업들이 이건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 다 합친 겁니다. 합친 건데 보게 되면 이것도 보게 이건 되면 4배가 늘었네. 한 4배 정도 증가했잖아요. 여기가. 예? 그러니까 이게 전방위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지금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속 그 취약차주부터 가게부터 중소기업부터 중기업까지 자영업까지 쭉 일반기업 다 가야 되니까 금융회사가 이제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연체가 늘어나니까 골병들 수밖에 없죠. 금융회사들이요. 이게 이제 은행하고 비은행을 다 합친 겁니다. 그동안에 제가 주로 이제 취약한 금융기관들을 주로 소개했는데 이것도 봐보세요. 제1금융권도 그러면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이게 3배나 증가했잖아요. 야. 지금 경제가 이렇게 지금 골병 들고 있어요. 나쁜 일자리 수치를 보여주셨고 나쁜 일자리라는 거는 정규직에서 잘리고 알바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근데 그 알바 숫자가 늘었다고 해서 최대 고용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게 일자리가 나빠지니까 개인 빚이 늘고 가계 빚이 늘고 가게가 지출을 못하고 자영업자 빚이 늘고 기업 부채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위험해지고 있다. 금융이 저것도 빠르게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죠. 오래 들어와가지고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수출이 그동안에 좀 회복된다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랬죠. 10월달 2022년 10월달부터 마이너스 기록했다고 수출 증가율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달 20일치가 나왔는데 20일치가 굉장히 징조가 안 좋아요. 저게 지금 맨 오른쪽이 역대 이제 20일치 수출액인데 32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잖아요. 이번에. 근데 이게 2018년 수준보다도 낮은 거야. 문제는 2021년은 가장 높았던 때 2021년인데 근데 그 이전인 2018년보다 낮은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제 수출도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적신호가 지금 켜지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좋아졌다고 하는데 6년 전보다 못하다.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워낙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나서 2년이 나빴기 때문에 그거 비교해서 좋아졌다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경제가 실물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는 지금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금융지표의 대표적인 게 주가라고요. 주가를 봐보세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주요 G20개 국가들, 소위 큰 국가들 중심으로 하는데 이거면 전 세계로 해도 내가 볼 땐 거의 차이가 없을 텐데. 꼴찌네 거의. 아니 꼴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만 마이너스야. 이게 윤석열 정권 출범하는 2022년 5월 10일 이후입니다. 해가지고 10월 22일까지의 수입 변화율이야. 우리나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마이너스야. 우리는. 꼴찌도 꼴찌지만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유일하게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국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굉장히 우울하지 그러니까요.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랬다면은 이 기사 100만 개 나왔을 거예요. 매일매일 나왔을 거예요. 한국만 마이너스. 그래, 나라 망했다고 그러죠. 한국 망했다. 베네수엘라 급행열차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타고 있어요. 몰아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야, 이 오늘 보여주신 딱 자료 숫자가 맥시멈인 것 같고요. 이렇게 그리고 매우 논리 정연하게 연결됩니다. 항상 그랬는데요. 뭘. 근데 여기서 10개 추가하면 못 따라가요. 근데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붕괴돼 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체계적으로 지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보가 안 보인다는 거야. 요새 이럴 경제 때- 뉴스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조치를 했다. 예. 자랑할 게 있으면 막 나올 텐데 자랑할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위험을 보도하고 나서 정부가 무슨 조치를 했다거나 예. 긴급히 무슨 자금을 투입했다든가 그런 뉴스가 보통 나오잖아요. 예. 그런 뉴스 그렇게 쏟아부을 돈이 없으니까 이런 뉴스가 안 나와요. 아예. 그렇죠. 이런 뉴스 나온 다음에 정부가 뭘 어떻게 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자 감싸면서 세수 감소하고 지출 감소하고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정부는 실종돼 버린 거예요. 대신 무슨 뉴스가 나오면 근데 이 러시아의 상황 속에서 북한에 그러니까요.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했다니.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씨로 온통 도배가 되고 앉아 있으니 국민들은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예? 이게 다 나락골이. 연결된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다 연결된 거죠. 그 결과물이죠. 대통령 부인이 나라를 운영한 것 같거든요, 지금 아니, 보니까. 주술로 국가 국정을 운영하니 이미 세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이속 챙기기만 앉아 있고 탄광오리대로 말 그대로. 대통령이 이 뉴스 이 내용을 알까요? 알긴 뭘 알아요. 이런 데 모를 관심 것 없죠. 그러니까 모를 자기 것 이제 같아요. 뭐 옛날 보고도 안할것 같고. 부하 검사 데려다가 군기잡기나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진짜. 이 내용을 모르니까 예.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이런 내용을 보고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이 맨날 거짓말을 일상관제 했으니까 그 안에 보고하는 건 또 어떻겠어? 오죽건 대외적으로 그 정도니. 대통령은 대놓고 거짓말 한다기보단 저는 모른다고 봐요.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걸 보면. 본인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자료를 그러니까 입력시켜 주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는 밖에서 그 경제 파트의 책임도 크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그 경제 파트는 나라 돈을 쓰기 힘들게 만들겠다. 내가 그 통제권을 가지겠다. 이 욕심이 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대통령한테 계속 지금 고과를 잘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인식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정책실장으로 성태윤 교수가 들어가가지고 경제학자 들어갔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저기 이 관료들하고 좀 이제 아무래도 결이 다를 테니까. 그런데 이건 보니까 뭐 본인도 거짓말하고 앉았는데 뭘 합류해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